일단 모의고사 얘기부터 좀 하면 모의고사 너무 못 봤다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범위로 우리가 처음 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법 수업이 기본이론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거나 그런 방식으로 행정법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흐름이 한번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는 또 그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끊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어떤 과목이든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기본이론 강의 시간에 혹은 지금까지는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암기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뭘 암기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암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자, 지금까지의 공부의 중심 기준은 강의나 기본서였다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의 공부의 기준은 기출문제가 돼야 돼요. 기준.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다가 필요하면 강의 듣고 기본서 보는 건 괜찮아요.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기준은,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중심에 대해서 끌고 가야 될 거는 기출문제다. 뭘 암기하느냐? 이제는 기출문제의 선지를 암기해야 돼요. 왜?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시험에서 잘 몰라도 답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 완벽하게 이해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출문제를 푸셔야 돼요. 네, 거꾸로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수공업적이지 않냐? 절대 수공업적이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빠른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공무원 공부는 열심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해진 일자의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됐을 때 도전하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전국의 수험생 모두가 똑같은 날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12월 정도쯤에 나올 것 같아요. 12월 말 정도쯤에 내년도 시험 일정이 나올 것 같아요. 국가직 몇 월 며칠, 지방직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국가직 4월, 지방직 6월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직 4월, 지방직 6월이라고 봤을 때 지금 시기에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기에 뭐예요? 지금 시기는 기출 선지를 중심으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 일단 공부 방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행정 심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교시는요. 여러분 필기를 잘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2교시에서는 제가 문제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문제 푸시고 우리가 공부했던 행정심판이 어떻게 문제화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3교시 때는 이번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제 절차이다. OX? 오지. 구제 절차. 자,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민들이 행정작용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구제를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 구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쟁송의 방식이 있고 자, 쟁송의 방식이 있고 또는 전보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전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피해를 봤어? 그럼 그 피해액을 돈으로 메꿔줘. 이게 전보예요. 쟁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해를 봤어? 그러면 그 행정작용 자체를 없애줘. 이게 쟁송입니다. 그러면 쟁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툰다라는 뜻인데 다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소송하고 심판하고. 소송하고 심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런 시간에 우리가 소송을 중심으로 봤어요.
소송을 중심으로 봤는데 오늘은 이제 심판이 과연 소송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자,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없애주세요. 아니면 원래 효력이 없으면 확인해 주세요. 아니면 이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 그런 처분인데 누가 처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자, 행정기관이 심판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행정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심판. 자, 그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취, 무, 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핵심은 여러분 핵심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 다시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누가 심판한다고? 행정기관이 하는 거야. 자, 행정작용은 누가 해? 행정기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하는 일을 행정부가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 분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이 최소화되는 거죠. 왜? 행정부의 일을 행정부가 판단하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소송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누가 쟁송을 담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행정부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을, 사법부가 행정작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력 분립의 문제가 걸려. 그런데 행정기관이 행정부의 일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 분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그래서 부당한 처분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차이. 자,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다투지만 행정심판은 위법하고 부당한 것까지 다룰 수가 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자, 남의 집 자식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제 자식한테는, 자기 자식한테는 좀 더, 너 왜 인사 안 하니? 뭐 이 정도 얘기까지 할 수 있잖아. 인사 안 한다고 위법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좀 엄마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 그 정도 얘기까지도 더 내 자식이니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행정기관이 하니까, 행정부가 행정부의 일을 판단하니까 부당한 것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의 집 자식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자기 자식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소송에서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즉, 사법부가, 소송이라는 건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없어. 왜? 권력 분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거니까 자, 이래라 저래라 해라 마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차별점이다. 또 차별점이 있는데 요 핵심은 요 두 가지다 라고 먼저 여러분 틀을 좀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행정기관이 하기 때문에 요것도 챙겨줘야 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처분,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자, 대통령이 처분할 수도 있죠, 여러분. 대통령도 행정청이니까. 그쵸? 대통령도 행정기관이에요, 여러분. 자,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다. 행정기관이다. 자, 대통령이 행정기관으로서 처분을 하는데, 자, 행정부가 판단해. 그러면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행정심판은 한 칸 더 높은 데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한 칸 더 상위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보다 높은 행정부의 기관은 뭐가 있을까요? 없지. 그러면 대통령의 처분은 여기 포함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왜? 행정부에서 제일 높은 게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판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다루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정기관이 심판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 저는 지금 이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소송에서는 소제기라고 하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소제기라고 얘기하는데 심판에서는 뭐라고 부를까? 그거를 청구라고 불러. 청구. 청구. 그러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소송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원고라고 부르죠. 원고. 그러면 심판에서는 뭐라고 부를까? 청구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청구인. 청구인의 청구. 청구인의 청구가 있으면 소송에서는 즉 소송에서는 원고의 소제기가 있으면 재판을 심리재판도 하고 선고재판도 해서 뭐가 내려져요? 판결이 내려지죠. 판결. 재판을 하고 재판의 결과를 우리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판에서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재결이라는 표현을 써요. 재결. 이게 표현 자체가 좀 달라져. 자, 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제기를 하고 판결이 내려지면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하고 재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행정소송의 결과는 판결이라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는 우리가 재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재결. 아시겠죠? 이런 것도 참고로 여러분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이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정심판기관이 아니라 뭐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에서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건 담당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해요. 자, 또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가서 이거 맞죠 하면 여러분 행정소송에서는 일반법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법 있지. 행정소송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행정심판은 여러분 일반법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법.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상대말이야? 특별법의 상대말이야. 특별법.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두루두루 적용되는 것. 그러면 행정심판이 적용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특별한 어떤 법률이 있으면 그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행정심판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행정심판 일반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일반법이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그 일반법의 이름이 행정심판법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어디 있는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정심판법의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법이 없으면 법리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판례를 설명을 하겠지. 근데 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행정심판위원회로 돌아갑시다. 그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 첫 번째, 자체행심위라는 게 있어요. 자체행심위. 자체행심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행정기관 자체가 자기 조직의 일을 판단하게끔 행정심판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두는 경우의 특징은 독립적인 권력기구가 이렇게 둡니다. 독립적인 권력기구 혹은 독립성과 객관성이 많이 요구되는 그러니까 다른 행정기관의 침해가 잘 허용되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성격의 권력기관일수록 자체행심위를 둡니다. 어떤 데가 있냐면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감사원. 자, 이 얘기는 감사원이 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누가 심사한다? 심판한다? 감사원 안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라는 거야.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국정원. 국정원은 뭔지 알죠? 다 국가정보원 얘기하는 거야. 옛날 안기부 국정원.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 자, 그 다음에 국회. 여러분, 국회의 일을 행정부가 심판하면, 그러니까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회 사무처. 법원도 마찬가지야. 사법부도 법원 사무처. 자,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법원 사무처, 국회 사무처, 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처라는 표현을 써요. 자, 국회 사무처, 법원 행정처. 자, 요런 데는 자체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둡니다. 일단 이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중앙행심위가 있어요. 중앙행심. 중앙행심위가 있어요. 자, 중앙행심위는 중앙, 국가기관, 국가행정기관. 자,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에서 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아세요? 자,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해? 광역. 자, 이거를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특은 특별시, 광은 광역시, 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도. 그러니까 특강도에서 한 일은 이거보다 한 칸 높은 데가 어디야? 중앙이죠. 중앙정부죠. 그래서 자, 중앙행심위에서는 특강도에서 일어난 행정작용에 대해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도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시는 이 시를 얘기하는 것과 이 시를 얘기하는 것과 이 시를 얘기하는 것과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도 이런 데 만들어진 행정심판위원회를 시도행심위라고 불러요. 시도행심위. 여기서 얘기하는 시는 뭐야? 고양시,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청주시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시는 기초를 얘기하는 기초의 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시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런 데 얘기하는 거야. 시도, 시도.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이거는 광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는 광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시도행심위에서는 자, 일단 시도 소속 행정청. 이건 뭐냐면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소속의 행정청이 있어요. 자,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의 결정은 경기도의 이름으로 한 행정작용은 중앙에서 판단을 내리지 심판을 하지만 그 소속 자,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소속 행정청이 한 것은 시도행심에서 내린다. 이거랑 똑같은 원리죠. 국가행정기관을 중앙에서 하는 것처럼 자, 시도 소속 행정청의 일을 시도행심위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소속 행정청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소속 행정청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뭐겠어요?
자, 시군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체행심위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의 권력기구는 자체적으로 행심위를 둔다. 그 다음에 중앙은 중앙소속 행정청 플러스 그 한 칸 아래의 결정. 오케이? 그 다음에 시도행심위는 시도행심위 소속 행정청. 그리고 그 한 칸 아래의 결정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3가지 종류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자, 요거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되셨죠? 자,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할게요, 이제. 또. 자, 심판은 취소 심판과 무효등 확인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의무이행 심판이 중요합니다. 의무이행 심판. 자, 의무이행 심판은 소극적 처분을 대상으로 할까요? 적극적 처분을 대상으로 할까요? 소극적 처분을 대상으로 할까? 적극적 처분을 대상으로 할까? 소극적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소극적 처분. 자, 소극적 처분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떠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그 다음에 어떠한 신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부작위, 이 2가지를 소극적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일 때 의무를 이행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이 의무이행 심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소극적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라는 거고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만드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심판이다 라는 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책은 제가 좀 이따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개념부터 잡으세요. 필기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2번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를 한 4가지만 얘기할게요. 4가지만. 첫 번째 소송에서는 뭐라고 불러? 제소기간이라고 부르지. 제소기간. 소를 제기하는 기간. 근데 심판에서는 청구기간이라고 불러요. 청구기간이. 자, 제소기간은 안날 기준 며칠이에요? 안날 90일. 그 다음에 제소기간은 이튿날 기준 얼마야? 1년이야, 1년. 하지만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이 이튿날 기준 180이야. 약 6개월. 반으로 툭 잘라줘요. 이거 다르죠. 청구기간이 다릅니다. 소송하고 청구기간이 달라요. 안날 90일, 이튿날 180일. 그 다음에 자, 청구 방식. 자, 청구 방식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자, 여러분 소송은 구술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구술로 하는 게 원칙. 여러분 구술의 방식이 더 까다로운 거예요? 서면의 방식이 더 까다로운 거예요? 구술이 까다로운 거야. 구술은 말로 하는 거고 서면은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쓰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야? 근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구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판에 나가서 진술을 하는 것을 구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정해진 재판에 나가서 구술하고 일정한 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소제기를 하는 것을 구술로 한다는 거고 서면으로 한다는 건 좀 간편하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서면으로 한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자, 우리가 가짜라는 걸 쓰면 임시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구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 절차의 결론이 나오기 이전에, 즉 소송의 결론인 판결, 심판의 결론인 재결이 나오기 전에 이 국민 A씨가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가구제예요. 가구제. 가구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집행정지라는 게 있고요. 임시처분 또는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송에서는 이것도 이제 권력분립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소송에서는 가구제 제도로서 뭐밖에 없어요? 집행정지밖에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임시처분이나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행정심판은 권력분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임시처분이나 가처분을 용인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된다라는 거. 하지만 자, 이 임시처분은 집행을 정지함으로 있어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즉 구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집행 정지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임시처분은 새로운 무언가 처분을 해준다는 거야. 법에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처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정치적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아직 결정되진 않았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었죠.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내렸어요.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에 대해서 이 징계가 부당하다, 이 징계가 위법하다라는 소송을 누가 냈을까요? 검찰총장이 냈습니다. 당시의 검찰총장이. 내면서 동시에 뭐를 했냐면 집행정지 신청을 냈어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거는, 자, 내가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았잖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거든. 그러면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징계가 잘못됐는데요. 그 2개월 동안에 이 징계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정직 2개월인데 결론이 나오면 한참 몇 달 있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를 좀 멈춰주세요. 이 징계라고 하는 처분을 멈춰주세요. 이게 집행정지예요. 멈춰달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멈춰줬어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징계를 받지 않았던 거. 징계라고 하는 처분이 정지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그냥 했어요.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나온 거죠.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제 모 당에 들어가서, 모 당도 아니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지.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 그 처분에 대한 결과가 합당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앞선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줬으나,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 검찰총장으로서 일을 하기에 힘들겠구나. 그럼 일단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겠구나. 검찰총장이 공석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게 집행정지 결정 소송에서의 이 판단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본안 소송에서 이 사람이 진짜 징계를 받을 만했는가 받지 않을 만했는가 요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받을 만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는 게 집행정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처분은 집행정지로서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임시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처분을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집행정지로서 구제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임시처분이 허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소송에서는 임시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데 심판에서는 적용된다. 이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단 적용될 때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 그 얘기는 집행정지로 할 수 있으면 집행정지로 구제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새로운 처분을 내리는 가처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자, 여러분 또 모든 재판은
심리의 과정과 판결의 과정이 있죠. 심리가 길어요, 판결이 길어요. 심리가 길지. 그래서 심리 방식이 차이가 납니다. 자, 심리 방식이 소송에서는 당연히 구술입니다. 구술. 재판에 불러서 증인을 출석시켜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말하게 해요. 이게 구술 방식인데, 자, 행정심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묻고 따지는 과정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현실에서는 서면 위주로 합니다. 심리도. 막 불러내고 그러지 않아. 서면 위주로 하고 그냥 재결을 내리는데 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행정심판법에 구술 또는 서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시험에 서면을 중심으로 하고 뭐 필요하면 구술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다 틀려. 그냥 무조건 구술 또는 서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 왜? 법문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현실에서는 보통 서면으로 하고 안 되면 구술로 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 그냥 구술 또는 서면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아줘야 될 것은 서면으로도 가능하구나 심리가. 이걸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행정심판의 심리는 여러분 소송은 공개의 원칙이에요? 비공개의 원칙이에요? 소송은 공개의 원칙이야. 모든 소송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공개를 하지 않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뭐를? 심리를. 심리를. 아시겠죠? 요 네 가지 정도가 소송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고, 청구를 서면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심리에 서면이 들어간다.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이런 게 이제 소송과 심판의 차이점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이 차이점 중심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 차이점 중심으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행정심판을 하려고 하지? 빨라서야, 빨라서. 신속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신속하게 답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소송을 하려고 하지? 심판이 빠른데? 자, 소송은 보다 객관적일 수 있죠. 왜? 행정청의 일을 행정청이 아닌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니까 좀 더 공정할 수 있어요. 심판은 못 믿겠어. 감사원한테 내가 처분을 받은 것을 국정원이라고 하다. 국정원의 처분에 내가 불만이 있어서 심판을 제기했는데 국정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못 믿겠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재결을 볼게요. 재결. 자, 재결은 여러분 네 가지 종류의 재결이 있겠죠. 자, 처음에 심판을 딱 청구를 받았는데 청구 요건 자체를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럴 땐 뭐 하는 거예요? 각하가 나옵니다. 소송은 각하 판결이 내려질 거고 심판에서는 각하 재결이 내려지겠지. 각하가 내려지겠지. 그리고 봤어. 봤는데 뭐 처분이 잘못되지 않았어. 즉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 이유 없다? 이유 없다.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각을 합니다. 기각. 그 다음에 인용. 이거는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 없다? 이유 있다. 그 얘기는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사정재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정재결. 자,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 없다? 이유 있다. 이유 있다. 자, 이유 있으면 인용을 해야 되지.
이유 있으나 인용입니까? 기각입니까? 기각. 이유 있으나 기각한다. 이게 사정재결이죠. 이해되시죠? 우리 뭐 사정 판결도 했으니까 사정재결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사정재결이 아까 취, 무, 이가 있을 때 네. 자 취소 심판에서는 사정재결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무효에서는 무효에서는 사정 봐주면 안 돼. 무효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사정 봐달라. 이유 있는데 기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무효는. 자, 의무이행 소송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여기서도 돼. 자, 그래서 무효에서만 안 되는 거예요. 무효 확인 심판에서만 사정 재결이 안 된다. 이거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재결의 효력 볼게요. 재결의 효력. 자, 판결의 효력 배울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주로 배웠어요. 기속력, 기판력, 그 다음에 형성력. 자, 여러분, 기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행정심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재결의 내용을 행정청이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재결의 내용을 행정청이 따라야 된다. 즉, 재처분하라고 했으면 재처분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기속력이라고 하는, 취소하라고 했으면 취소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기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재결엔 기속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기속력이 있죠. 기속력이 없으면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행정청이 안 따르는데 뭐하러? 자, 법원에서 취소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면 행정청이 취소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을 건 뭐하러 소송하고 뭐하러 심판합니까? 그쵸? 재결에는 당연히 기속력 있겠죠? 자, 그러면 형성력. 자, 형성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네들이 그냥 취소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자,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취소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행정청에. 근데 이거는 행정심판은 행정부가 행정부의 일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냥 한 식구잖아요. 한 식구.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인사를 안 했어. 그러면은 자, 인사해야지라고 했는데 안 해. 그러면 엄마가 대신 인사하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아직 인사를 잘 못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취소해버려. 아유, 우리 애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형성력 있어, 없어? 없어. 자,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에 대해서 이미 한번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법원이나 당사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예전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게 기판력인데 이 기판력은 누구를 기속하는 거예요? 법원을 기속하는 성격이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한번 판결이 내려졌으면 기존의 판결을 번복하는 판결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힘을 기판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재결은 법원에서 해, 행정기관에서 해.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지. 그럼 기판력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거 핵심이에요. 자, 소송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되는데 재결에서 판결의 효력에서는 이 세 가지 다 돼요. 근데 자, 재결에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챙겨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인용재결을 보도록 할게요. 인용재결. 자, 인용재결. 인용재결이 크게 취소 심판일 때랑 의무이행 심판일 때 보면 돼요. 자, 무효도 보면 되는데 무효는 그냥 효력이 없으면 그냥 확인해주는 소송이니까 그거는 제가 좀 더 책 보면서 정리를 하고 일단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취소 심판일 때의 인용재결, 의무이행 심판일 때의 인용재결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취소 심판일 때는 처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을 변경시켜버리는 재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을 변경하라고
해당 행정청에 명령하는 재결 가능합니다. 자, 이제 좀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처분 취소 재결과 처분 변경 재결은 형성의 소일까요? 이행의, 그러니까 형성의 성격을, 형성 재결의 성격을 가질까? 이행 재결의 성격을 가질까? 이건 형성 재결이라고 해요. 형성. 자, 그러니까 여러분, 권리 의무 관계의 소멸, 발생, 소멸,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우리가 형성적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형성적. 자, 이거는 취소하고 소멸시켜주고 바로 그냥 변결해주는 그런 형성력이 발휘되는 소예요. 그래서 형성력, 형성의 소 혹은 형성 재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뭘까요? 해라 마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당 행정청에게 야 변경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행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행의 성격. 자, 여기서 포인트는 처분 취소 명령 재결 같은 건 없어. 없어. 이런 건 없어. 왜? 그냥 내가 취소하면 돼. 굳이 취소할 건데 해당 행정청에 처분 행정청이겠지. 처분을 했던 행정청에게 야 이거 니네 취소해야 되겠다 라고 취소를 명령할 필요가 없어. 그냥 취소하면 되니까. 그런데 변경은 왜 명령하냐? 자, 취소할 때는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죠. 변경일 때는 A라는 처분이 있었어. 그러면 취소할 때는 A라는 처분 없애면 되는 거지. 근데 변경은 A라는 처분을 B라는 처분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B로 바꿀 수 있고 C로도 바꿀 수 있고 D로도 바꿀 수 있고 E로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변경은? 그러면 이 중에서 뭘로 변경해야 될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있을까? 해당 그 처분을 해왔던 처분행정청의 전문성을 갖고 있을까? 해당 처분행정청의 전문성을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변경하라고는 명령을 내리는 것. 명령을 내리는 게 가능해. 근데 만약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변경이 가능해. 그럼 변경을 그냥 해버릴 수도 있어. 근데 전문성이 없을 경우에는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어. 근데 취소를 명령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왜? 행정청 스스로가 판단 내리는 거니까, 행정심판은. 이해되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취소 명령 재결, 취소 심판에서 취소 명령 재결 따위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은 자, 여러분 의무이행 심판은 지금 거부 처분을 했거나 부작위, 어떤 행정작용도 하지 않은 거지. 소극적 처분인 상태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냥 처분을 내려버리는 재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 처분 좀 해라 라고 하는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 명령 재결은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이제 해볼까? 이제 알겠죠? 처분 재결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 형성적 성격을 갖고 있겠지. 그치? 그냥 처분을 내려주는 거니까 발생했잖아.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했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명령에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뭘까? 이행. 아시겠죠? 뭔가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행의 소라고 얘기하는, 이행 재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취소를 해버리거나 변경을 해버리거나 처분을 해버리는 것은 뭔가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마지막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라서. 자, 재심판 청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재심판 청구 안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재결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재결이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자 소송에서는 1심에서 내가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즉 판결에 불복하면 2심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2심에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3심으로 갈 수도 있지. 근데 심판에서는
행정심판에 1심, 2심, 3심 이런 게 없어요. 재심판 자체가 안 돼. 이유는, 자, 재심판 청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 소송으로 가. 소송으로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으로 가면 될 건데 왜 자꾸 어차피 너 이거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너 시간과 비용이 좀 들더라도 소송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 자, 그러면 소송으로 갈 때 뭘 가지고 가는 거야? 뭐를 소로 삼아서 가는 거야? 뭐를 소송물로 해서 가는 거지? 원래의 처분을 가지고 가는 거야. 원래의 처분. 원래의 처분. 그걸 우리가 원처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원처분주의. 근데 예외적으로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 즉 처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어. 재결 자체가 뭐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았든 간에 뭐 청구 방식이나 심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는 재결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재결도 처분이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의 소대상이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결도 처분이다. 즉 재결도 소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재결주의라고 얘기해요. 자,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을 가지고 가는 건데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 재결을 소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심판이 한번 있고 난 다음에 소송으로 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제 이게 행정심판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가 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제가 교과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지 못한 약간 디테일한 부분도 다시 책을 통해서 잡고 그 다음에 문제 같이 풀어보고 하는 시간을 2교시 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